결함 주입 시험 자동화 도구인 FIT 개발팀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결함 주입 시험을 통한 소프트웨어 안전성 검증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소프트웨어 안전과 안전 기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함 유형과 해당 결함을 주입할 수 있는 예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결함 주입 시험 도구를 이용해서 위성 소프트웨어 신뢰성 검증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안전과 안전 기능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전과 안전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소프트웨어 사이즈 증가와 고장 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시스템들이 급격한 소프트웨어 사이즈 증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하드웨어로 구현되던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능 요구사항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것들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고장 가능성이 소프트웨어 사이즈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테스트에 들어가는 노력을 통해서 고장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검증에 들어가는 자원을 무한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과 그다음에 안전 기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사용자의 운영 실수나 아니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잠재 결함으로 인해서 고장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위험 수준을 경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 기능이 필요한데요. 자동차나 항공, 원자력 등 고신뢰성 산업 분야에서는 기능 안전 표준 개발 프로세스 준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전략입니다. 일단 안전성 확보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소프트웨어 안전사고 관련된 사례를 2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토요타 캠리의 급발진 사고 사례입니다. 운전자의 의도치 않은 차량 가속으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인데요. 제조사 책임이 인정돼서 토요타가 한 12억 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어떤 스로트 컨트롤을 컨트롤하는 ETC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결함이 다수 존재했고,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전 기능도 존재하였지만 불안정하고 몇몇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해서 적절히 동작하지 않음이 나사와 바그룹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사고 사례는 보잉 737 맥스라는 항공기의 추락 사고인데요. 2018년, 19년 각각 2차례에 걸쳐서 추락을 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였습니다. 737 맥스는 이 사고 이후에 이제 이륙 금지 조치를 당했고 보잉은 해당 기종을 생산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잉이 한 9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요. 그래서 두 사고 사례의 원인은 둘 다 동일했었는데요. 항공기 바등각 센서 AOA라는 센서가 고장이 났고, 그래서 이 AOA 센서의 입력을 통해서 MCAS라는 시스템이 실속을 방지하는 기능을 동작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이 오동작을 하였습니다. 역시 나사와 FAA 조사 결과 AOA 센서가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이중화가 돼서 뭔가 안전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MCAS라는 소프트웨어는 이 이중화되어 있는 센서에 대해서 한쪽 센서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전략에 대해서 좀 참고할 때 기존에 이제 현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능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능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간략한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 모델의 좌측에 있는 설계 단계에서 FMEA나 FTA 같은 위험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결함을 도출하게 되고, 도출된 결함에 대한 발생 가능성, 그리고 치명성, 그리고 재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해당 결함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큰 재산 피해가 할 수 있는 그런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 수준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입니다. 도출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계 단계나 구현 단계에 구현을 해서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할 때 해당 안전 기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사고 사례는 일단 안전 기능이 존재하기는 했으니까 1, 2번 단계는 프로세스는 수행이 제대로 됐는데, 아마도 설계나 구현 또는 검증 과정에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 안 움직이네. 됐다. 네. 그래서 결함 주입 시험은 앞서 설명드린 안전 기능을 검증하는 동적 시험 방법인데요. 결함 발생 시 시스템이 고장 상태로 처리되지 않고 안전 기능을 통해서 안전한 상태로 잘 돌아가는지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기능 검증 시 안전 기능은 일반적인 기능 시험으로 조금 검증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결함이 의도된 결함을 일반적인 기능 시험에서 발생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 기능을 검증할 때는 의도적으로 결함을 주입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기능 안전 표준에서는 결함 주입 시험을 통해서 안전 기능을 검증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전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결함 주입 방식에 한 3가지 방식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검증하고자 하는 요구 사항이나 아니면 검증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시험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하드웨어 방식의 결함 주입 시험인데요. 결함의 유형별 전용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의 외부 입력에 대한 결함 주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외부 입력 신호나 또는 네트워크 결함에 대한 안전 기능을 검증하게 되고요. 이 시험의 장점은 실제 시스템에 입력되는 결함 신호들에 실제로 결함을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환경이 되게 직관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상 시스템을 블랙박스로 보고 블랙박스에 입력되는 입출력만 검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테스트 엔지니어한테 높은 소프트웨어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단점은 높은 시험 환경 구축 비용을 들 수 있는데요. 결함 발생시키고자 하는 결함 유형별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구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각 결함 신호에 대한 결함 모델을 생성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대상 시스템을 블랙박스 시스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내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내부 결함에 대한 안전 기능을 검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런타임 결함 주입 시험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어떤 시스템의 상태나 외부 입력 신호에 대한 값들을 참조할 때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그냥 모두 메모리 참조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실행 시간 메모리 조작을 통해서 시스tem을 결함 상태로 처리시키는 결함 주입 시험 방법인데요. 소프트웨어 외부 결함뿐만 아니라 내부 결함도 이 시험을 통해서는 모사할 수 있고, 또 아까 하드웨어 결함 주입 방식과 다르게 결함 유형별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메모리를 조작하는 어떤 디버거 같은 장치가 하나 있으면 되고요. 이 시험의 단점은 소프트웨어가 CPU에서 실행되는 속도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인터페이스하는 장치의 속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뭐 어떤 코드의 어드레스를 모니터링한다거나 결함을 주입할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입력 신호들이 주기적으로 시스템에 이제 입력이 되고 어떤 메모리 변수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게 될 텐데요. 특정 메모리 영역을 결함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호들이 계속 주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결함 상태를 좀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일 타임 결함 주입 시험 방법인데요. 결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냥 소스에 결함을 유발하는 코드를 삽입해서 결함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결함을 발생시킨 대상 기능을 가장 확실하게 특정하기가 좋다는 점인데요. 단점으로는 이렇게 소스 탐침이 필요하니까 시험 대상의 형상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시험의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어떤 테스트 케이스별로 이 결함 코드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빌드하고 그다음에 빌드된 바이너리를 타겟에 다운로드하고 이것도 실행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TC가 많아질수록 시험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함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로 든 결함 유형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기능 안전 표준인 ISO 261을 기반으로 리스팅이 된 건데요. 이런 결함들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기능의 적용을 권고한다. 그런 결함 유형들입니다. 소프트웨어 결함 유형들이 특별히 도메인 디펜던트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산업 분야 도메인에서도 이런 결함 유형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결함 유형은 좀 시간 관계상 지금 설명하기 힘들고 몇 가지 결함 유형에 대해서 결함의 예시와 그다음에 어떻게 결함 주입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함 유형은 실행 흐름 중단 결함의 예시입니다. 특정 태스크나 펑션의 실행을 강제로 중단시켜서 제어 흐름 이상에 대한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검증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주로 센서나 네트워크의 신호 처리 누락 또는 기능 제어 불가 상황을 모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설명드린 디버거 기반의 런타임 결함 주입 방식으로 결함을 주입한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특정 지금 보면 태스크 A의 결함을 만약에 주입한다고 했을 때 태스크 A의 실행 상태를 감지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태스크 A가 실행되는 것을 감지하려면 어떤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해서 특정 코드가 수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실시간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이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서 시스템의 실행 흐름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원하지 않는 결함이 주입되는 결함으로 시스템이 리셋이 되거나 아무튼 원하는 결함을 주입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제약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FIT를 사용하면 이런 실행 흐름 중단에 대한 제약 없이 실행을 중단시키고 싶은 태스크나 펑션을 선택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면 원하는 결함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결함 유형은 부정확한 실행 시간 결함인데요. 특정 태스크나 또는 펑션의 실행 시간을 강제로 지연시켜서 실행 지연에 대한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검증하는 그런 결함 주입 예시입니다. 센서나 네트워크 신호의 처리 지연 또는 기능 제어 지연 상황을 모사할 수 있고요. 이것을 또 앞서 설명드린 컴파일 타임 결함 주입 방식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특정 태스크 A 코드에다가 지연 시간을 추가하는 코드를 삽입하고 그다음에 빌드를 해서 실행하려면 원하는 결함 주입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게 태스크가 한 200개다 그리고 지연시킬 펑션이 한 2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 테스트 과정을 계속 코드의 탐침과 빌드 이 과정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시험 효율상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FIT를 통해서 결함 주입을 하게 된다면 역시 지연시킬 태스크들을 쭉 선정을 하고
그다음 테스트 케이스를 쭉 생성을 해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터의 개입 없이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태값 변경 결함 주입 예시인데요. 특정 변수나 이미 주소의 메모리 값을 비정상 상태값으로 강제 고정하여 고장을 유도하는 결함 예시입니다. 아까 사고 사례 두 번째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센서나 네트워크 신호 입력 고장 상황, 오류 상황을 모사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하드웨어 결함 주입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이상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용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이상 신호에 대한 결함 모델을 또 생성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소프트웨어 방식인 FIT를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외부 신호를 저장하는 특정 변수에 비정상 입력 값을 그냥 설정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면 전용 하드웨어 없이 그리고 결함 모델 없이 결함 주입 시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결함 주입 시험 도구를 위성 소프트웨어 신뢰성 검증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과제는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부에서 수행한 탑재 소프트웨어 신뢰성 검증 위탁 과제라는 과제입니다. 내용은 정찰용 위성체 탑재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검증 방안을 연구하고, 저희가 그 검증 방안을 결함 주입 시험을 제안을 해서 저희가 제공한 도구를 통해서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험의 시험 환경은 크게 결함 주입 시험을 제어하는 FIT 호스트와 그 다음에 위성의 시뮬레이터와 위성의 탑재 소프트웨어, 그리고 저희 결함 주입 라이브러리가 탑재된 타겟 호스트가 있고요. 둘은 SSH 통신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하였습니다. 이 과제에서 도출한 결함 유형은 기존 위성이나 아니면 우주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결함 사례, 그리고 CFS라는 CFS에 부여된 안전 관련 요구사항 기반으로 결함 및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였고요. 그 중에 제가 보고 자료를 봤을 때 좀 신기한 테스트 케이스가 있었는데, 일단 HS 태스크라는 것은 위성의 탑재 소프트웨어에 어떤 세이프티를 총괄하고 있는 그것을 탑재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여기다가 스택 오버플로우 결함을 주입했을 때 HS 태스크가 지금 왼쪽 그 캡처를 보시면 주기적으로 이제 스케줄링이 되다가 스택 오버플로우 결함 주입을 발생시킨 이후부터는 재실행되지 않고 그냥 재실행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감시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 소프트웨어의 태스크의 이상 상태를 또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마도 어떤 HS 태스크의 비정상 종료 상황, 이것에 대한 또 뭔가 핸들러 처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 감시 소프트웨어에 HS 태스크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떤 패킷을 줘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죽어버렸고, 그리고 더 이상 스케줄링도 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위성체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였다면 큰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결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장 가능성은 아까 보셨듯이 소프트웨어 사이즈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안전 기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안전 기능이 시스템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떤 개발 프로세스, 그런 것들의 도입과 그리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